그러면 진짜 너무 심할 때 내 존재에 대한 의문까지 들어요. 진짜 여러분. 효과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피부과를 안 다니니까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식이 아예 없더라고요. 둘 다 먹어보세요. 부작용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효과는 돈 주고도 못 사고 평생 할 수 있는 거라 어떤 스킨케어 방법보다 추천해요. 음주는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피부 좋은 친구는 잠 안 자도 피부 좋은데 이런 거 다 잊으시고 몇 개만 습관화가 돼도 피부는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제 맨 얼굴 이쪽 피부를 보고 어휴 문제가 많았네 하시면서 한숨 쉬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안녕 피탐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제목 보고 놀라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우리 피탐찌들에게 제가 가장 자신있게 나눌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누군가에겐 아직 안 좋은 피부로 보일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심한 여드름 피부, 안 좋은 피부로 살아오면서 병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제 몸으로 직접 겪은 피부 관리에 대한 모든 방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드리려고 해요. 누구나 겪어보지 않으면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과거에 저도 그렇고 지금 피탐찌들도 피부 때문에 더 이상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멘탈 관리.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라서 나눠볼게요. 피부 때문에 거울도 보기 힘들 때,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사람이 많은 식당을 가거나 초면인 분을 처음 만나는 자리는 피하는 게 좋더라고요. 억지로 나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느꼈을 때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도움이 됐고요.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거울 봤을 때 진짜 나 두꺼비 같다, 독이 많은 두꺼비 같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너무 심할 때 내 존재에 대한 의문까지 들어요. 진짜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은 깊은 곳까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힘든 게 맞아요. 억지로 밝은 척 하지 않고 힘든 거 인정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드릴 피부 방법들 가능한 것 하나씩 실천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병원 종류. 먼저 피부가 안 좋아지면 이것저것 스킨케어를 시도를 해요. 근데 이미 안 좋아진 상태에서는 내 피부에 가장 베스트인 스킨케어 방법을 찾을 시간이 부족해요. 단기간에 여드름이 심해질수록 더 번지고 흉이 남을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우에는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의외로 피부를 치료하는 과가 다양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경험해본 병원은 피부과, 산부인과, 한의원이 있었는데요. 병원마다 피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피부과에서는 피지선 위주로 보시고 산부인과에서는 호르몬 위주, 한의원에서는 체질 위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가보시는 거 추천해요. 기본적으로는 피부과를 가시되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피부에 다 영향이 있는 게 맞더라고요. 저는 해당이 안 되지만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통이 심하고 남성 호르몬이 많은 경우,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해당돼서 산부인과에서 피임약 종류를 처방받고 여드름의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처럼 혈액순환이 안 되고 수족냉증이 심해서 얼굴로 열이 뜨는 경우 한약을 맞춤으로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 군데에서 끝내지 마시고 다양하게 다녀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병원에서는 여드름 종류, 원인에 대한 파악보다는 해결 방법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아름아름 들었던 정보들이 시간이 지나서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하나씩 알게 된 정보들로 인해서 내 몸에 대해서, 호르몬에 대해서, 체질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내 피부와 몸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치료를 받으면서 차근차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피부과. 보통 피부과에서는 여드름 약이나 압출, 광선 치료 쪽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어떤 피부과든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기본인 압출을 잘하는 피부과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의외로 압출이 미숙한 분이 계시는 병원에서 압출을 받으면 저처럼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한 여드름은 단순하게 상처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서 가장 기본인 여드름약, 압출, 스케일링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살 초반에 1년 넘게 다녀봤는데요. 효과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피부과를 안 다니니까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식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원래 심한 여드름 피부로 돌아왔거든요. 피부가 많이 안 좋을 때 빠르게 치료받는 거 너무 좋은데 치료받으면서 나에게 맞는 홈케어 방법을 한 개씩 찾아 나가면 치료를 만약 중단하더라도 피부가 좋아진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어요. 피부과 치료는 당연히 좋지만 평생 할 수 있는 건 홈케어이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 놓으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기타 치료. 피부가 고민인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여드름이 심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각질 관련된 필링이나 박피는 각질 제거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피부 결의 효과가 있긴 있는데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트러블이 잠잠해진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 중인 여드름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원래 피부로 돌아오는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그리고 이미 여드름 염증으로 약해진 피부가 장벽이 손상되면서 더 약해지고 홍조가 심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레이저 치료도 저는 여드름이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먹는 약. 먹는 여드름 약은 로아 땡땡으로 유명한 비타민 A 유도체와 항생제로 나뉘는데요. 효과로 따지면 저는 비타민 A 유도체는 어느 것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있는 편이라 저는 3년 전쯤에 3개월 정도만 복용을 하고 끊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느낀 건 탈모랑 안구건조증이었고요. 앞으로도 복용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항생제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졌고 속이 미식거리는 느낌이 강해서 일주일 정도만 먹고 안 먹은 경험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먹어보세요. 부작용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부를 위한 습관, 다른 케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시면 여드름 약이 더 잘 맞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거든 스스로 경험하고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드름이 너무 심할 때는 흉 방지를 위해서라도 비타민 A 유도체를 먹어서 흐름을 중단시키는 게 좋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효과는 한 달 반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스킨케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단 여드름 약은 임신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먹으면 안 되기도 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약에 의지하기보다 나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나가면서 서서히 끊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영양제. 여드름 약을 끊을 때쯤에 이어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저는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는 판도텐산 B5를 지금도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고 있고요. 몸 면역력이 곧 피부 면역력이라고 생각해서 비타민 D, 유산균도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음식 중에서는 노니 원액도 여드름 염증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만 영양제를 많이 먹다 보면 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 한 번씩 해보면 좋더라고요. 그 외에 양배추즙이나 비타민C, 피부에 좋다는 음식들 다 드셔보세요. 음식들은 효과가 엄청 강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건강과 피부를 위해서 해주기 나쁘지 않다? 라는 음식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양배추즙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르는 약. 바르는 약은 거의 클린티나 클리어틴 외용액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클리어틴 외용액은 각질 제거를 도와주는 성분이고요. 클린틴은 여드름 염증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이 정말 심할 때는 항생제 성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드름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저도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제품이 크리오신 티인데 이게 매일매일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추후에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응급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색소 침착인데요. 보통 여드름 피부로 힘들어하실 때 색소 침착 고민도 많으시거든요. 저도 치료를 받거나 여드름이 가라앉았을 때 만져지는 건 없는데 피부 컬러가 검붉은색이거나 빨간 색깔로 색소 침착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안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이 같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의 원인은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진행 중인 게 먼저 끝나야 색소 침착이 안 남고 점점 옅어지면서 전체적인 피부톤이 균일해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여드름이 심할 때는 여드름 염증을 위한 스파 케어 위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연고나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트러블이 번지더라고요. 단 색소 침착 관리는 여드름이 아문 직후부터 바로 하는 게 좋고 장기전이라 꼭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동시에 케어를 해주고 싶다 할 때는 부위별로 나눠서 스파 케어를 해주면 좋더라고요. 면봉을 사용해서 색소 침착만 남은 부위는 노스카나겔이나 히로스카 포스트 아크네 같은 연고를 사용해서 발라주고 여드름이 남아있는 부위는 티트리 105일이나 에크논 크림을 사용해서 톡톡 발라주고요. 이렇게 병변에 맞는 연고를 사용해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색소 침착에 도움을 주는 스킨케어 종류도 있는데 이거는 여드름 진행이 어느 정도 멈췄을 때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스킨케어. 여드름 염증과 상처 위에는 스킨케어는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하더라도 단일 성분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피부 결이나 탄력, 자외선 차단 같은 거는 저는 여드름이 가라앉은 후에 하는 게 좋다고 느꼈고요. 같이도 해봤는데 여드름이 더 번지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도돌이표가 되니까 여드름 스파 케어를 메인으로 생각하고 스킨케어를 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클리어틴 외용액 2%나 파하 같은 워터타입 제품으로 가볍게 발라주고 다음으로 저분자 히알루론산 크림을 가볍게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염증에 도움을 주는 스파 케어 가볍게 톡톡 발라주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민감성 피부는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도 자극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소개드릴 건데 세안할 때 효소 파우더 같은 제품으로 각질 제거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크림 하나 바르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할 때는 스킨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여드름 연고 위주로 사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각질 케어는 여드름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해주세요. 저는 주 2회에서 3회 효소 파우더를 세안제 대체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라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서 케어해주고 있는데요. 민감성 피부라고 해도 여드름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각질이기 때문에 수많은 각질 케어 종류 중에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방법과 제품으로 주 1회에서 2회는 꼭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드름이 어느 정도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여드름이 심할 때는 무기자차 제품이라도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면서 사용했는데 여드름이 더 심하게 번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다시 한번 여드름은 염증과 상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자외선 차단은 잠시 미뤄두고 여드름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고 어느 정도 트러블 자극도가 낮아졌을 때 순하고 촉촉한 무기자차 선크림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심한 트러블이 아니면 사용이 순한 제품으로 사용을 시작해도 괜찮아요. 유기자차 제품은 열을 흡수하는 타입이라 그런지 확실히 열감이 높아지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여드름 피부는 무기자차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스팟 케어인데요. 여드름이 정말 심할 때는 스킨케어보다 스팟 케어 위주로 해줘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스팟 제품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바르는 것보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즉 앞 단계에 바르는 게 효과가 더 강력하고 빠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스팟 케어도 중요한데 건조함도 많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바르시는 거 추천드려요. 트러블이 많은 부위는 스팟 케어 위주로 발라주고 그 외의 부위들만 수분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식으로 좀 번거롭더라도 부위별로 케어를 해주면 그나마 트러블 자극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타입, 여드름 타입마다 효과 보는 성분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 피부 기준으로 효과가 가장 좋았던 성분은 티트리,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이부프로펜 피코놀, 니코틴산 아미드, 어성초, 마데카소사이드, 레티놀 같은 성분이 있어요. 시도해봤을 때 효과가 미미한 제품이 90%, 효과가 있는 제품이 10% 미만이었거든요. 한 가지 제품 써보고 역시 바르는 건 효과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안 사용해본 성분들 위주로 다양하게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같은 성분의 제품이라도 보존제나 첨가제에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자극도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시간과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내 피부에 진짜 효과 좋은 스파템 한 개만 알고 있으면 효과 평생 가거든요. 다양하게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한 가지만 오랫동안 사용하면 효과에 익숙해져가지고 내성이라고 느낄 때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효과 좋은 제품을 하나 더 찾아서 두 가지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면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모낭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정확하게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가려움 증상이 심하고 구슬 같은 고름 형태면 모낭염이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럴 때는 에스로반이나 베아로반 같은 항생제 연고를 사용해서 응급용으로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가려움이 극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맞으시는 경우에는 티트리 100 오일이나 에크논 크림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디바이스. 디바이스는 LED 제품 중에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제품은 좋았습니다. 일단 여드름이 심할 때 사용해도 다른 영향을 안 주고요. 아주 약간 미세한 열감은 있긴 하지만 여드름이 자극되는 안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드름이 너무 심할 때는 균이 번지는 느낌이 얼굴 전체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확실히 그런 여드름 균이 잡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정말 꾸준히 사용했을 때 효과를 느꼈고 경락이나 괄사, 얼굴에 문지르는 디바이스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피지선이 자극돼서 작은 여드름이 큰 염증성이나 화농성으로 번지기도 하더라고요. 탄력 쪽 케어는 여드름이 어느 정도 멈춘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메디큐브 AGR ATS 같은 제품은 없어진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늘어진 모공이나 흉이 쫀쫀하게 타이트닝 되는 효과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드름에도 크게 자극이 없어서 이런 디바이스는 여드름 진행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클렌징입니다. 혹시라도 클렌징을 세수로만 생각하시고 단계별로 하고 있지 않는 비탐지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꼭 바꿔주세요. 메이크업 했는데 클렌징 폼으로만 2번 세안하거나 선크림을 발랐는데 클렌징 폼으로 한 번만 세안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여드름 피부는 특히 메이크업을 했을 때 클렌징을 제대로 하는 건 기초 중에 기초더라고요. 저도 동일한 실수 다 했는데요. 우리 비탐지들은 맨 얼굴일 때 클렌징 젤 혹은 클렌징 폼으로 한 번 세안해주시고요. 괜찮으시면 물로만 가볍게 세안하셔도 괜찮아요. 선크림 발랐을 때는 꼭 2차 세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클렌징 워터로 1차 세안하고 클렌징 젤이나 폼으로 한 번 더 2차 세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메이크업 했을 때는 전용 리무버로 눈썹, 마스카라, 립 지워주시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1차 세안, 2차 세안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클렌징 오일이 지성 피부에 안 맞는다고 저도 피부관리 공부할 때 이론적으로 배우긴 했는데 제품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더라고요. 일단 클렌징을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하긴 해서 내 피부 타입의 메이크업 클렌징이 가장 잘 되는 제품 궁합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열감 관리에 연관된 유산소 운동인데요. 저는 손발이 워낙 찬 수족냉증 체질이라 발에 동상이 와서 괴사가 된 적도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손 발끝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 반면에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여드름이 잘 생길 수 있는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건 유산소 운동이었어요.
얼굴 열감이 많이 느껴질 때는 마스크팩이나 스킨케어를 해주되 습관적으로 걷는 유산소 운동 꼭 같이 해주세요. 꼭 뛰지 않아도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운동이라고 의식을 안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는 걷는 거를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걷는 편인데요. 지금은 얼굴 열도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내려가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특히 동상 느끼는 게 없어졌거든요. 이 효과는 돈 주고도 못 사고 평생 할 수 있는 거라 어떤 스킨케어 방법보다 추천해요. 그리고 생활 습관인데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위는 음주예요, 여러분. 음주는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알코올을 섭취하면 염증이 유발되는데 제가 지금도 여드름이 많이 안 나는 편인데 하루라도 음주를 하면 기본으로 5개 이상은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와요. 심한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음주는 멈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위는 유제품 밀가루 매일 먹는 것입니다. 제가 음식 영양은 의외로 잘 안 받는 편인데 유제품이랑 밀가루는 세더라고요. 특히 유제품은 매일 자주 먹으면 염증성 여드름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 비탐지들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3위는 잠인데요. 정말 몇 년 동안 지겹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피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늦어도 12시 전에는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드름이 진짜 심해지는 거에 영향을 준다고 확실하게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잠 늦게 자거나 불규칙적인 수면이었어요. 피부에도 재생시간이 있는데 그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잠들고 못 드는 걸 떠나서 잠이 불규칙적이면 일단 몸의 면역력, 식습관, 화장실 가는 거 다른 생활 루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뭐 피부 좋은 친구는 잠 안 자도 피부 좋은데 이런 거 다 잊으시고 잠자는 거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청결은 워낙 기본이라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잘 씻고 베개 깨끗하게 사용하는 건 기본이고 알코올 수압으로 안경이나 마우스, 핸드폰 같은 것들 매일 소독하는 것도 균 방지를 위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은 못해도 1리터 이상을 섭취해서 몸의 순환을 도와주고요. 물을 먹는다고 해서 피부의 수분이 바로 차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몸의 배출과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에도 도움을 줘서 꼭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변비도 제 여드름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소화기관도 피부랑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만약 피부가 고민인데 변비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산균 드시거나 뭐 푸른 주스 같은 거 드시면서 빠르게 탈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혹은 못해도 2일에 한 번은 화장실을 가야 장 건강에 좋고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피부 면역력까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꼭 빠르게 탈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끝을 달려가는데요. 비탐지들 제가 지금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방법과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비탐지들도 기록해보세요. 내가 진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내가 지켜야 될 거는 뭐가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록하다 보면 어느 정도 평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나에게 습관화가 되는 게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몇 개만 습관화가 돼도 피부는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드름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험하신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실 때가 있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여드름약, 비타민 A 유두체 먹으면 끝난다, 다른 노력 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물론 맞지만 저는 여드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비탐지들이 보시기에는 예전보다 여드름도 많이 안 나고 피지선이 줄은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도 음주를 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세안을 제대로 안 하면 여드름과 모낭형 간지럼증이 바로 올라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기록하면서 내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다 체크하시고 실천할 것들은 실천하는 거예요.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면 여드름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시간은 걸리지만 이게 진짜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느꼈거든요. 만약 지금 피부가 갑자기 안 좋아지더라도 제가 해야 될 순서랑 방법들을 알고 있어서 무기가 생긴 느낌이거든요. 비탐지들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칭찬 만족하기입니다.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우울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한 달 전쯤에 초면이신데 좀 나이대가 있으신 어머님 같은 분이 제 맨 얼굴 이쪽 피부를 보고 어휴 문제가 많았네 하시면서 한숨 쉬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기분이 유쾌하진 않았지만 저 정말 노력해서 이 피부 된 거예요. 저 안 해본 거 없고 피부 진짜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뭘 느꼈냐면 제가 스스로 노력했다는 거를 아는 무의식이 제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막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여드름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색소 침착도 옅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던 모공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좀 만족보다는 새로운 고민이 생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노력했던 과정들이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나 노력했네, 이렇게 되기까지 고생했네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비탐지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 가지신 분들 계신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 약간 울컥하거든요. 물론 제가 피부 좋은 저 사람처럼 되지는 못해도 어제보다는 더 좋은 오늘의 모습이 되어 있으니까 나를 격려해주고 좀 잘했다 토닥여주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겪은 것들 토대로 정리해서 소개드렸는데요. 제가 한 거면 우리 비탐지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건 우리 비탐지들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씩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찾아와서 정보 보실 수 있도록 시간별로 타임코드 정리해 놓을게요. 제가 늘 응원하고 비탐지들이랑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